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망치 와서 보면 내가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종이한 정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이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자까지 말을 잘하네요. 좌심실 우심실 얘기까지 하면서 고 황현산 선생 올해 돌아가셨죠. 저 명복을 빌고요. 제가 존경했던 분인데 황현산 선생께서 밤이 선생이다 사소한 부탁 같은 좋은 책들을 저희한테 남겨주고 가셨는데 그 책 중에 한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학이 도대체 내가 하는 문학이 도대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늘 고민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저 먼 나라 문학 불문학자시니까 먼 나라 문학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고민이 그분의 인격 같아요. 그냥 불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 고민의 결과로 밤이 선생이다나 사소한 부탁 같은 것들이 나왔겠죠.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광고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광고에서는 광고주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만 광고회사가 도대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만약에 저희가 해본다면 광고주들한테 하는 그 노력을 청춘들한테 한번 해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광고회사는 생각을 증류하거든요.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서 가장 매력적으로 그 광고주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 생각이었어요. 이 청춘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이 친구들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것들이 있고 후진 면이 있고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전부 나쁜 기업들은 아니죠. 좋은 면들이 있죠. 광고는 그 좋은 면을 극조망해 주는 게 광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광고회사가 사회에 할 수 있는 기여 이걸로 시작이 됐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저희는 저희대로 큰 보람을 느끼지만 여기 있는 이 청춘들에게는요 이게 자아각성의 시간인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고 오늘도 몇몇 들으셨겠지만 감히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두드려 깨는 망치가 먼저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발표하는 친구들한테 갖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 그리고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최근 요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들었는데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당시에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치면 2018년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젊은 날의 초상, 요즘들은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로 얘기해보면 영 리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은 과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지금 돌아가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궁금하다. Z세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모든 기업과 부모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망치란 행사의 존재 의의를 찾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매해 한 번씩 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 찬란한 토요일 날 저 밖에 좋은 날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신 거가 제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으로 더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 얘기를 더 하기는 더 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신 제가 고생한 친구들 그리고 복습 한번 하고 끝낼까 해요. 이 친구들 한 명씩 무대에 다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말하자면 부모 노릇을 한 거죠. 지난 4-5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산파들이죠. 멘토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멘토들도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느낀 바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무대에 좀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연지 올라왔으면 좋겠고 취업난 시대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살던 시대는 산업이 팽창이 일로에 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취업이 쉬웠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성장률이 1%, 2% 이르는 시대다 보니까 이 젊은 청춘들이 재능이 있어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기업체에서 사람이 나가야 누굴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지금 노령 사회 되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회를 배워나가고 혼자서 창업을 해나가고 모르는 거죠. 뭐 이러다가 진짜 식당 주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으로 사회를 배웠어. 이게 지금 이 친구 얘기가 아니나 싶고요. 진아 얘기도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걸 느꼈어요. 우리 사회가 대학하고 머리만 중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하고 몸을 들리세요? 네. 현재하고 몸을 경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테드 스피치를 봤는데 우리 이 사람이란 유기체는 머리통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한 200년 전부터 우리는 우리 몸을 머리통을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진아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민이 얘기는 여러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제가 어느 방송을 나가서 방송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교육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과 부모 관계를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못된 좀 짓궂은 얘기를 했죠. 아이를 좀 덜 사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좀 덜 사랑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여고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오래전에 본 건데요. 자살을 하면서 썼던 일기 한 구절이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였습니다. 그게 오늘 승민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행복해 주는 게, 아빠로서 행복해 주는 게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었고요. CU 얘기도 그게 연결이 되는 얘기죠. 2018 사건 번호 201824. 그러니까 이런 CU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 자녀분이 계신 분이 자녀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사랑으로 읽힐까? 어떤 억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자기 반성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어른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발표였었고요. 서희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스타란 현상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I show therefore I am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I think therefore I am의 시대에서 I show therefore I am의 시대가 된 것 같고, 너무 보여주기만 하는 그 세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희는 저희 같은 기성세대한테 준엄하게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한테 만들어줬던 게 뭐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요. 젊은이들에게는 통쾌하게 들렸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기성세대에게는 꽤 아프게 들렸던 얘기였었고요. 진수,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이었죠.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영화를 한번 찾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이고, 그거보다 좀 좋은 게 영화 한 편에서 위로를 받을 만큼 절박했고, 영화 한 편에서 위로를 받을 만큼 현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진수 얘기가 좋았었고요. 윤민이 너는 왜 머리가 없어 발표를 한 친구인데요. 그 장표가 처음 떴을 때 정면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를 정면으로 보면서 너는 왜 머리가 없어 발표를 그 발표를 해준 친구인데, 힘든 얘기죠.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힘든 얘기를 아주 경쾌한 소화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고요. 밝은 에너지가 되게 좋았던 친구 얘기였습니다. 세상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죠. 그다음에 형진이하고 진수인데 형진이 좀 이따 올라오면 될 것 같고요. 진수는 올라와 있고
지금 동시대 지금 여기 지금 20대 많은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거 내 얘기 같다.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우리 앉아 있는 모두는 약간의 형진이, 약간의 진수가 다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갈팡질팡을 이렇게 단면 짜듯이 보여준 것 같아서 공감대가 많이 컸던 얘기였었고요. 원지 발표, 그 중학생 원지 용기가 많이 필요했던 발표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도 갈등을 많이 했고요. 저도 설득을 많이 했고 이 발표를 하는 게 좋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발표를 용기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요. 이 원지도 발표를 망설인 것처럼 아마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의 아들 딸들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지 같은 친구들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이야기 아닌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동윤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이 나온 걸로 아는데 어떤 분이 50대, 제가 50대거든요. 50대를 조망하면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키워드를 하나 잡아라. 당신의 50대의 당신이 이 시대에 40대한테 던진다면 뭐가 중요한 키워드겠니? 50대에서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소함을 주목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윤은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그런 사소한 것을 주목하는 힘을 저희한테 보여준 것 같고요. 다해 반전이는 제목이었죠. 영화 같은 하루. 다해도 용기가 많이 필요했던 그 발표였었고요. 아까 그 왜 다해 그림 중에서 멘토 얘기하면서 동그란 머리통 하나 있었는데 그 머리통이 이 머리. 솔직히 저는 그래도 젠더 감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의 책을 읽으면서부터 여자들로 산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82년생 김지영이나 최근에 나오는 작가들 책을 보면서 여자들의 삶이 남자들의 삶과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의 얘기는 꽤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밤에 산책을 나가는데 홈플러스로 산책을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깜짝 논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이 더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할 더 배려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 사회에 꼭 던져야 될 메시지를 다혜가 용기 있게 던져준 것 같고요. 혜진이 얘기가 아까 인스타그램 얘기 I show therefore I am에 대한 저희 거부감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멋있기만 한 게 아닌데 어떤 분이 지금 제가 그 작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정여울 씨 아니면 정혜윤 씨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행복해 보이려고 남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나의 아픈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에서 파자마 입고 혼자서 외롭게 혼자 술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모습은 멋지게만 보여주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외로움은 정작 감당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아까 혜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좀 더 솔직해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세요. 이제 형진이는 형진이도 솔직한 얘기 용기가 필요했던 얘기였고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 획일주의, 외모 지상주의라는 건 외모만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고 외모 획일주의라는 것은 외모의 기준을 한 가지 축만 세워놓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진이 예쁘잖아요. 근데 형진이가 예쁜 거랑 이 사회에 화려하게 예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줬고요. 형진이 예쁜 얼굴 길이 보존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찬란한 얘기들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멘토분들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그냥 나오지 않죠.
그 광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뽑아내고 정리하고 그리고 7분으로 줄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멋지게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어디를 빼라, 어디를 넣어라, 여기다 방점을 찍자, 여기에 힘을 주자, 파워포인트 이 장편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 말할 때 이런 것 이걸 다 만들어 주신 분들이요. 저희 회사 그 멘토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 무대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저희 회사 TBW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토요일 한 3시간 정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젊은 날의 초상을 가지고 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사진 찍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기 발표한 사람 누구랑 이 무대 누가 되었건 멘토가 되었건 사진 찍으실 분이 계시면 올라와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